일단 영어 암기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암기하는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암기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내는 이 사고법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어원, 제일 중요한 거고요. 어원으로 일단 외우셔야 되고, 두 번째가 연상으로 외우셔야 되고, 세 번째가 그래도 안 됐을 때는 무식하게. 요 세 개가 이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어원, 연상, 무식하게, 요 세 개를 가지고 이제 외우는 겁니다. 일단 어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어원, 이 단어가 왜 생겼는지를 갖고 하는 건데요. 접두사랑 접미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런 단어를 붙이면 이런 단어가 되더라. 이 단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과정을 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꼽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뭐냐? 내가 마치 한국어처럼 쓰고 있는 영어 단어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거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어포트라고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에어포트. 이거 공항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공항이라고 외우고 있는데, 사실은 에어가 공기할 때 에어죠. 폴트가 항구할 때 항이에요. 그래서 에어포트 하면은 당연히 공항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에어가 들어간 다른 단어로 파생시킬 수가 있을 거고, 폴트가 있는 또 다른 단어로 또 파생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폴트를 먼저 보잔 말이죠. 이게 역사적으로 사실이건 아닌 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나 스스로만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import 하면은 이게 뭡니까? 수입하는 거잖아요. 근데 import가 왜 import가 됐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in이 아니라는 뜻이니까 import 하면 안으로, 한국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수입하다. 그럼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라고 하는 게 IN인데 왜 이거는 import는 IM이 됐느냐? 근데 이거는 약간 짜장면 이런 느낌인데, 발음하기 쉬운 대로 표준어가 바뀌는 성향이 있습니다. 영어도. 그래서 import, I로 끝나는 in에다가 port를 하면 다음 들어오는 자음이 P이기 때문에 입술이 다 물어져요. 포 이렇게. 그러면 import보다 import가 훨씬 발음하기 쉽습니다. 그게 스펠링으로 넘어가서 import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의 반대가 뭐냐? import 반대는 뭐냐? 그럼 요거는 output 같잖아요. 근데 output가 아니고 export죠. 왜? x가 out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슨 고민을 하게 되냐면, 지금 export를 외우려고 했는데 x를 외워야 될 판이야.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건데, 우리의 뇌가 뭐가 좀 이렇게 연결성이 좀 뛰어난 사람들이 좀 성공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좀 융합해내는. 그러면 이제 EX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서 내가 한국어처럼 쓰고 있는 단어가 있는지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extra. 이거는 넘어가는 거예요. 여분을 얘기하는 거죠. 또 뭐가 있죠? X 이렇게 시작하는 단어. 제가 대충 생각하기에는 우리 이제 아이돌 가수 엑소 보면은 이제 그 컨셉이 외계행성에서거든요. 그러니까 X는 외부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export는 뭐겠어요? import의 반대말이니까 수입하는 게 아니라 수출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계속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import, export, 그리고 transport. 우리 트랜스젠더라고 하잖아요. 성별을 바꾸는 사람. 그러면은 transport는 뭐겠어요? 항구에서 항구로 바꾼 거. 그래서 transport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폴트가 또 뭐가 있냐? import, export, transport, 그다음에 support. 써가 밑을 얘기해요. 밑. 근데 이거 써는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은 잠수함이 뭐냐 생각하시면 되는데, 잠수함이 submarine입니다. submarine. 그럼 마린은 뭔지 아시죠? 마린은 바다잖아요. 서브마린은 뭐겠어요? 잠수함. 바다 밑에 있는 거. 그러니까 서브가 있으면 밑이란 뜻입니다. 밑. 그러면 support는 항구 밑에 있겠죠. 항구 밑에 뭐가 있어요? 지지대가 있죠.
support는 지지하다 지점이 되는 겁니다. 끝없이 나와요. import, export, support, transport. passport는 뭔가요? passport. 항구를 통과할 때 이거를 내야 돼요. 패스할 때. passport는 여권. 좀 대본을 짜놓고 하면 좀 좋을 텐데, 근데 지금 운전하면서 막 주저리 하는 거라 가지고 단어가 막 생각이 안 나네. 또 뭐가 있을까요? 폴트가 아까 항구라고 했는데, 항구 이전에 또 다른 단어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동하는 곳이었겠죠. 그러니까 이동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시작했어요. 모든 명사는 동사랑 연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컵 하면은 우리가 마시는 컵도 있지만 컵 하면은 컵 감싸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단어가 새로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관념만 가지고 동사이기도 하고 명사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서 운동이라는 단어도 운동이라고 하는 명사도 있지만 운동하다 하면 동사가 되는 것처럼 그냥 그 관념에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폴트는 항구이기도 하면서 이동하는 다는 뜻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able to, 뭐 be able to 하잖아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be able to. 여기에 be able to는 할 수 있다는데 비동사가 있으니까, 그럼 able은 뭘까? 비동사에다가 able이라는 형용사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건 able은 형용사다. 할 수 있다의 형용사형은 할 수 있는이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포터블 하면 뭐야? 포터블 하면 port able. 포터블 하면 휴대 가능하다는 뜻이 돼요. 제가 유학할 때, 저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는데 제가 그 DVD를 이제 한 개 몇 개 있는데 영화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좀 그걸 보고 싶은데 컴퓨터가 영화 보려고 갖고 다니기 너무 무겁고 이런 거예요. 제가 쓰던 게 도시바 건데 막 어떤 건지 아시죠? 이만한 두께에 키기만 해도 소리가 막 앙앙앙앙. 그래서 도서관 사람들 다 쳐다보는 그런 그 이상한 노트북이었는데 30만원 주고 샀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거를 영화 보려고 가져놓고 다니기 너무 좀 그렇다. 그래서 포터블 DVD라고 해서 거기 이제 딕슨스라고 이제 그 전자제품 파는 데가 있거든요. 약간 하이마트 느낌인데 이제 거기를 이제 가가지고 그 설명을 들었어요. 이거 해라. 근데 저기 포터블 DVD 그때 얼마였지? 한 15만원 20만원 했던 것 같은데 그 돈이 없어서 못 샀거든요. 그거를. 하여튼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아무튼 포터블 DVD 할 때 포터블이 그런 뜻이고, 그리고 또 폴트가 들어온다는 것도 뭐가 있어요? 포터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 기아 자동차 중에서 포터가 있어요. 그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아마 그 운송할 때 쓰는 거, 머리가 이렇게 있고 뒷골이 길게 있는 거 있죠. 그걸 포터라고 하는데 자동차 이름이에요. 그럼 포터를 왜 이름을 포터라고 지었냐? 그게 짐꾼이란 뜻입니다. 아까 폴트가 이동하다는 뜻이었는데 우리 아시죠? 전미사 ER 사람에 대해서 붙이면 그 단어에다 붙이면 사람이 되잖아요. 기계이거나. 그래서 포터는 원래 짐꾼을 얘기해요. 짐꾼. 그래서 포터 정말 직관적인 이름이죠. 짐꾼이다. 포터. 이게 엄청 많습니다. 제가 이거 날 잡아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폴트, 또 리폴트죠. 리폴트. 리가 다시니까 항구에 들어온 거를 다시 세보는 거지. 그리고 그를 글로 써가지고 이제 리폴트 형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리폴트는 이제 보고하다 라는 뜻도 있고, 여기다 ER부터 리포터가 되면 보고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기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포터는 그 리포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폴트는 하여튼 제가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1시간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렇게 어원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맞을 것 같고, 아까 두 번째가 뭐였어요? 연상이었어요. 연상. 그러면은 연상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한국어 발음이랑 비슷한 거랑 붙이는 거, 그냥
그러니까 어원으로 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파생되는 다른 단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원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 습관인데, 연상법으로 안 할 수가 없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out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있잖아, 밖으로라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이미 이 단어가 그냥 출발점인데 이걸 또 외워야지 그거 다 붙일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연상으로 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휘 좀 다른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거는 제가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외우기 쉽게 예시 하나 드리는 거예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있을 때 1학년을 뭐라고 부르냐, 2학년을 뭐라고 부르냐, 3학년, 4학년을 뭐라고 부르냐, 이렇게 외우라고 예를 줬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냐면 1학년을 freshman이라고 하기로 하고, 2학년은 sophomore라고 하기로 하고, 3학년을 junior, 4학년은 senior 이렇게 부르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첫 번째 freshman, 왜 freshman이냐? fresh가 신선한 거니까, 신입생, 신선한 애들. 그래서 1학년을 신입생 freshman이라고 하기로 하고, 2학년을 sophomore라고 하는데, 이게 more가 이제 우리가 더라고 하는 more랑 스펠이 똑같단 말이지, 얘가. 근데 소풍모 가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에서 소프모 2학년, 3학년은 junior, 4학년 senior였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 3학년, 4학년이 둘이 싸웠어. 근데 4학년이 이겼어. 그래서 3학년이 어떤 애예요? 졌잖아 얘가. 그래서 전 애요. 4학년은 그래서 센 애요. 이렇게 하면 일단 1, 2, 3, 4학년은 안 까먹는다. 연상법이 그렇다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무식한 방법인데, 우리가 흔히 어떻게 하냐면 깜지 쓰고 막 하잖아요. 시작하자마자 깜지부터 쓰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1번, 2번, 3번을 순서대로 해보고, 1번에 해보고 대안이 없으면 2번으로 넘어가고, 안 되면 3번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보통 우리 거꾸로 해. 무식하게 해보고 안 되면 연상으로 해보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이제 어원처럼 하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이 좀 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순서를 좀 정확히 지켜줘야 되는데, 1번은 뭐다? 1번은 어원, 2번은 연상, 3번은 무식하게.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식하게 또 어떻게 하냐? 자, 이게 있죠. 자, 그럼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단어를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학교를 바꿨어요. 이 학교에서 저 학교로 바뀌었어. 그러면은 얼굴을 처음 본 애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학교를 제가 만약에 3년을 다녔어. 그러면은 얼굴을 우리 외웁니까? 친구 얼굴을 막 외워요? 누나 이렇게 45도 올라가고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일주일만 지나면 얘가 대충 듣고 대충 알잖아. 대충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주일도 아니죠. 보통 한 3일만 지나도 대충은 알지 않나? 그리고 걔랑 어떤 인사를 해서 농담을 몇 번 주고받고 유대감을 쌓으면 하루만 해도 알 수 있어. 거기를 접목시키는 거예요. 뭐냐면 단어를 내가 어원과 연상으로 해서 안 되는 단어를 딱 모으면 생각보다 이제 적어져요. 얘가 목표량이 30개다. 근데 30개 중에 이미 알고 있는 거 뭐 10개 걷어내고, 어원 연상으로 되는 거 10개 걷어내면 10개밖에 안 남습니다. 보통 그래서 30% 정도가 이제 실제로 외워야 되는 것들이 되는데, 30% 가지고 무식하게 합니다. 근데 무식하기를 어떻게 하느냐? 쓰고, 그거는 이제 저는 쓰는 방법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걸 얼굴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단어의 생김새를 딱 보고, 얘가 이름이 뭐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얘가 뭐지? 오래 고민하지도 마. 그냥 얘가 뭐지? 이렇게 봐. 이거는 얼굴이랑 이름이랑 매칭을 딱 시켜보죠. 이게 우리가 사람 얼굴 기억하는 거랑 비슷한데, 그렇게 하고 얘랑 대화를 나누는 거야. 이 단어애랑 무슨 대화를 나누냐, 약간 추억을 쌓으면 잊어버리지가 않죠. 그래서 걔를 읽어보면서 약간 너 약간 이런 느낌인데? 막 이런 혼잣말을 해보는 거죠. 좀 어려운 단어가 하나 필요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어렵진 않은데,
스크랩이라고 하는 단어, 아니 스크랩은 못다. 스케치라고 할까요? 스케치? 초등 수준으로 가죠. 스케치라고 하는 단어를 내가 만났어. 근데 스케치, 이렇게 뭐 밑그림을 그린다고, 야, 스케치북에 그리나 보지? 이렇게 말을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근데 이거 막 외우지 말고 한번 읊고 넘어가. 왜? 학교 가면은 걔를 얼굴 못 외워서 막 우리 뭐 야간 자율 하면서 걔 얼굴 외우고 그러지 않잖아요. 어떻게 외워요? 내일 또 보면 돼요. 그냥 내일 모레 또 보면 돼.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고, 사실 시간이 해결해 준다기보다 횟수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싹 봐, 추억을 쌓아가면서, 그리고 끝나잖아요. 어떡 하겠어요? 다시 또 앞으로 가또 싹 봐. 그러면은 이걸 3번 4번 반복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아는 애랑 내가 모르는 애로 나눠져요. 그러면은 아는 애를 내가 또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는 애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동그라미를 하던 V 표시를 하던 그 과정을 쭉 해요. 그러면은 모르는 애만 남겠죠. 그럼 아까 10개 남았는데 10개 중에서 3개 정도가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7개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3개를 빼고 7개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10개 볼 때보단 시간이 줄어들죠. 그러면은 횟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하다 보면 7개 중에 2개를 또 알게 됐어. 또 표시해. 똑같은 표시를. 그럼 몇 개가 남아요? 5개 남아요. 똑같은 걸 또 해. 3개 남아요. 그죠? 그 다음 하나 남아. 그러면 그 다 된 거예요. 이제 단어는 이렇게 외우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단어를 왜 외워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단어 왜 외워야 돼요? 우리 수능 시험에 단어 시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어 시험이 없다기보다 그건 있죠. 어휘력을 확인하는 시험은 있는데, 이거의 단어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진 않잖아요. 보통 어떤 문장에 이게 들어갔을 때 이게 올바르게 해석이 되는가, 그런 거가 중요한 거거든요. 영어나 국어나 국사나 뭐 도덕 전부 다 사실은 다른 주제인 것 같지만 다 글읽기랑 글쓰기예요. 그래서 국사 같은 경우도 그냥 내가 읽고 있는 글의 주제가 역사인 거고, 과학 같은 경우 내가 읽고 있는 글의 주제가 과학이고, 수학도 우리 뭐 숫자만 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진짜 어려운 문제를 봐보세요. 수학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막 글이 막 영희가 철수와 뭐 3살 차이가 나는데 영희가 4살이고 철수가 몇 살일 때 몇 배의 차이가 나겠는가, 이렇게 막 글로 써놔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통 숫자로 쓰면 너무 쉬워. 풀기 너무 쉬워. 근데 어떻게? 글로 바꿔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다 문해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해력을 하기 위해서는 글을 잘 읽고 많이 읽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많이 읽고 빨리 읽고 잘 읽어야 돼요. 거기에 활용되는 기본적인 애가 단어입니다. 단어. 그래서 단어를 공부한 이유는 그 단어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단어를 이용해서 글을 읽는 게 목적이에요. 보통 공부한다고 하면서 단어를 엄청 외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만족해버려. 근데 실제로 보면 단어는 많이 하는데 해석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일단 품사도 잘 모르고. 그래서 단어가 이렇게 조합이 되면 맞는 거고, 저렇게 조합이 되면 안 되고, 단어마다 각 품사가 있어요. 얘는 명사, 동사 이런 게 품사가 있는데, 얘의 순서를 정해주는 게 문법일 뿐이에요. 그냥 내가 외운 단어의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법인 거고요. 걔네들이 모여있고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는 활용을 해야 됩니다. 단어, 외운 단어를 활용해라. 근데 다시 돌아가서 단어 외우는 법으로 얘기할 때 보통 이런 경우가 많아요. 단어를 딱 봤는데 내가 이거 아는 거야. 그럼 어떡합니까? 이거 아는데? 뭐였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거는 모르는 거라고 봅니다. 단어는 보자마자 알아야 돼요. 0.1초 만에 딱 보자마자 이거 약간 반사적으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보통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들이 지문들이 그래도 한
100개는 100단원 넘잖아요. 그죠? 근데 한 단어당 이거 뭐지? 3초씩. 그러면 이게 300초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 글 읽는 데만 너무 오래 걸려. 그리고 이게 이해도 안 돼요. 이게 빠르게 지나가면서 그 글의 주제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냥 단어나 맞추고 있는 거야 그냥 계속. 그래서 영어가 안 느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튼 이거는 제가 초등학교 학생한테 이제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중학생한테 해당되는 얘기도 아니에요. 고등학생한테 해당되는 얘기도 아닙니다. 성인한테도 해당이 되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단어가 다 그렇고요. 그리고 그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실 생소한 어휘가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에도 많은데 저는 자숙문화라고 했을 때 자숙이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요.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근데 이게 삶은 걸 자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여러 번 들으면 당연히 알지.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만약에 일할 때 자숙문화라는 영어를 쓰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외워지는 데는 지금 몇 가지 메커니즘이 있는데, 하나는 그거에 관련된 한 1화가 하나 있어요. 내가 이거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든지 그랬을 때 이게 외워지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은 이 고민을 한번 해보면 돼요. 자숙문어? 자가 뭐고 숙이 뭐지? 하고 막 그 한자 찾아보고 어원을 찾아보고, 그 어원이 안 되면 연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숙 뭔가 뜨거운 물 데쳐지니까 그 문어가 나 자수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 뭐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아까 말했던 대로 횟수로, 우리 그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보면 이제 저글링 엄청 뽑아서 이제 물량으로 간다. 전략 이런 거 없다. 나는 그냥 물량으로 들어간다.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약간 인해 전술로. 내가 몇 번을 봐버리는 거죠, 그냥. 약간 오늘 단어를 이제 외우는 방법을 했는데, 벌써 25분이나 촬영을 했네. 근데 제가 지금 목적지에 도착을 해가지고 다음 단어를 다음 영상을 또 찍을 수 있으면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또 너무 많아서 이 컨텐츠는 끊임없이 나올 것 같아요. 아무튼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